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3회 슈퍼리그 개막전 A조 1경기죠. 탑걸과 불나방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지 감독의 탑걸입니다. 투투 전술. 아유미 키퍼, 유빈과 체리나 선수가 수비에, 다영과 김보경 선수가 투톱에 나섰습니다. 공민지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재진 감독의 불나방 역시 투투로 나왔습니다. 안혜경 키퍼, 수비에는 박선영과 박가령, 공격에는 홍수와 강소연 투톱이 나섰습니다. 최연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재진 감독 하프타임 때 박선영 선수를 수비에서부터 공격으로 올리게 됐고요. 공격수였던 강소연 선수를 박선영 선수 수비 자리에 놓게 됩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양 팀의 역사적인 첫 맞대결이었죠. 불나방이 탑거를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또다시 개막전에서 패배하고 말았네요. 득점자는 박선영 선수가 후반 7분에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기록 비교해 보겠습니다. 슈팅 숫자입니다. 13개, 15개. 유슛에서는 2개 대 9개 좀 차이가 났습니다. 슛 정확도 면에서도 꽤 차이가 났죠. 김보경 선수를 비롯해서 체리나 선수, 다영 선수가 좋은 찬스들을 잡았지만 다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패스 지표도 좀 압도적입니다. 시도와 성공 면에서 모두 2배 이상을 기록한 탑걸이었습니다. 역시나 아유미 키퍼로부터 리나 선수, 유빈 선수, 수비로부터 나오는 이 빌드업 대단했죠. 하지만 결국은 득점은 하지 못했습니다. 킥인과 코너킥 18개, 25개 같았고요. 드리블 돌파, 탑걸이 상당히 많았네요.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가운데 클리어면에서 불나방이 많이 기록했는데요. 특히 박선영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이끌어주면서 많은 클리어 기록했습니다. 세이브에 있어서도 안혜경 키퍼 정말 좋은 선방들을 많이 해줬죠. 이 1대 0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파울은 2개 불나방 측에서 있었고요. 탑골 2개의 프리킥이 있었습니다.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불나방의 평점입니다. 박선영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겸비한 1대 절대자 선영 선수. 이 지표가 또 말해주고 있죠.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대단했습니다. 3대 절대자 아유미와의 대결이었는데요. 결국은 뚫어내면서 1대 0 팀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 골 넣었죠. 바로 결승골이었는데요. 1차 슛이 리나 선수에게 막히고 왼쪽 사이드로 이동하는 선영 선수. 소연 선수가 세컨볼을 잡아서 패스를 넣어주죠. 리나 선수 상대로 등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빠른 턴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빠르고 강력했습니다. 유빈 선수 맞고 굴절골이 되었습니다. 원래 궤적을 보면 파포스트로 향하는 볼이었죠. 하지만 유빈 선수를 맞고 니어 포스트로 아유미 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 선수의 통산 8억 골이 되었습니다. 선영 수아의 조합 역시 좋았습니다. 많이 보여주진 못했지만 결정적인 장면들 한 2차례 있었죠. 선영 선수의 킥인 택배 전반전이었는데요. 수아 선수의 헤더슛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드롭볼 상황에서 선영 선수가 롱 패스를 넣어주죠. 수아 선수 원바운드 볼을 트래핑을 잘해서 하프발리 슛까지 멋진 장면 2장면 연결을 해줬습니다. 만약 들어갔다면 더 멋있었겠죠.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스타전에 좋은 흐름 이어갔었죠. 박선영 선수 역시나 새로운 슈퍼리그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 이어갔습니다. 8연승에 도전하는 무서운 기세의 탑걸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탑걸을 잡아내면서 토너먼트에 진출 확률을 확 올렸습니다. 여전히 디딤발 이슈는 있습니다. 디딤발이 더 앞에 가거나 먼 경우에 킥의 기복이 확실히 있습니다. 반대로 디딤발이 안정적인 경우에는 바로 올스타전이 그랬죠? 퀄리티 높은 크로스나 후방에서의 롱패스가 나오곤 하거든요. 이날은 성공률은 높은 편이었지만 좀 킥의 기복은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 현영민 감독 시절에는 큰 홀을 그리는 소연 선수의 크로스, 선영 선수의 골이 유력했던 헤더도 있었죠. 이 킥을 다른 선수와 좀 더 양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독의 몫이기도 한데요.
선영 선수가 직접 세트피스에서 골을 노리는 공격 루트 또한 당연히 좋습니다. 승리는 했지만 골 득실차는 크지 않습니다. 아직 방심하긴 이르고요. 액션이와의 경기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채연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출전 시간 자체가 워낙 적었죠. 1대0 리드 상황에서 소연 선수와 첫 교체를 하면서 출전을 했고요. 골대녀 데뷔전 치렀습니다. 경기 막판에는 상대의 코너였죠. 팔에 볼이 맞는 장면도 있긴 했어요. 하마터면 핸드볼 파울이 될 뻔했는데 위험한 데뷔전이 될 뻔도 했습니다. 자, 조재진 감독은요, 삐약이 식스맨을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감독입니다. 뭐 조재진 감독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국대팸 시절의 광민정 선수나 아나콘다 시절의 김다영 선수 출전 기회가 확실히 적었습니다. 식스맨을 잘 활용하는 감독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클러치 상황, 이 시속 게임에서는 식스맨 삐약이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팀이 다득점하고 있을 때, 좀 여유가 있을 때 확실히 더 많은 출전 시간 부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날 경기는 1대0, 그것도 후반 7분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데뷔전이 좀 더 늦어졌죠. 그럼에도 채연 선수 앞으로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안혜경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9개, 그중 4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도 6개가 있었습니다. 탑걸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혜경 키퍼가 버텨주지 못했다면 애초에 1대0 승리는 없었을 겁니다. 실점을 많이 했으면 한 골로는 부족했겠죠. 선방 능력도 뛰어나고 캐치 능력, 그리고 골킥도 좋았습니다. 자, 보경 선수의 6번의 유효슛을 모두 막아냈거든요. 그중 2번 정도는 보경 선수의 결정적 찬스, 그러니까 골이 유력했던 찬스였는데 막아냈고요. 리나 선수와 다영 선수의 결정적 슛도 선방을 합니다.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들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베테랑답지 않게 간접 프리킥을 내주는 백패스 캐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리나 선수의 슛 막아내면서 본인의 실수를 바로 만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너킥 상황에서 다영 선수의 슛까지 가령 선수의 다리 사이로 오면서 시야 방해가 꽤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아내면서 1대0 승리 지켜냈습니다. 골킥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4번 시도했는데 4번 다 좋았습니다. 비거리, 높이, 정확도 모두 향상됐고요. 특히 수아 선수가 떨궈주는 백헤딩, 이어지는 이 장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탑걸처럼 중앙이 탄탄하고 수비들의 빌드업이 좋을 때, 점유율이 많이 넘어갔을 때 한 번에 스킵하고 공격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공격 루트거든요. 공격수들이 사실 잘 받아주질 못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낙하점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침내 빛을 본 언성 히어로 혜경 선수, 이번 슈퍼리그에서 더욱더 빛나길 기대해 봅니다. 홍수아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번뜩이는 장면들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영, 수아 이 공격 루트가 빛났죠. 선영의 킥인 택배, 수아의 헤더슛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이 머리에 맞춰내는 것은 천부적인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영 선수의 드롭볼 상황 롱패스였는데요. 원바운드 볼을 트래핑도 잘했고 또 원바운드 한번 튀기길 기다렸다가 하프발리 슛까지 멋진 장면들이었습니다. 타고난 감각과 재능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멋진 장면들이에요. 수아 선수도 이제 공식 경기 5번째였거든요. 아직 삐약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좀 남들과 다른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안혜경 키퍼의 골킥, 수아 선수가 떨궈주는 백헤딩 정말 좋았거든요. 이것도 머리로 맞추는 감각이 뛰어났고 원바운드 크게 튀기는 볼이었거든요. 본능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소연 선수가 만약에 이 떨궈주는 볼을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점유율 강한 상대로 펼 수 있는 좋은 작전입니다. 아무래도 불나방의 빌드업은 좀 약한 편이거든요. 자, 리나 유빈 강력한 수비 듀오 상대로 사실 공격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게 사실입니다. 슈팅 5개를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아직 발밑은 좀 투박합니다. 특히 패스가 좀 아쉽죠. 지난 챌린지 아나전 멀티골 이후에 3경기 연속 골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아 선수가 골을 넣어야 불나방도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선영 선수와의 합도 기대해 봅니다. 박가령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터치 자체는 적었습니다. 지표도 그러했지만 지표에 잡히지 않는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고의 공격수 보경 선수를 상대를 했죠. 강한 체력과 피지컬,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준수한 수비력 보여줬습니다. 사실 위기도 꽤 있었습니다. 보경 선수 상대로 수비 성공한 것은 3번이고요. 위기를 허용한 건 7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보경, 리나 선수에게 각각 결정적 실점 위기를 내주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해경 키퍼의 미친 선방으로 커버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보경 선수를 완벽하게 제어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른 탑급 수비수라도 어렵죠. 그럼에도 슈팅도 위기도 꽤 허용했지만 조재진 감독 지도 아래 끈질기고 멋진 수비를 보여준 가령 선수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죠.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많이 올라왔다고 했고요. 하지만 티를 못 내고 언니들이 또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본인의 아픔을 감춘 것 같아요. 풀타임을 소화를 했습니다. 아주 터프하고 강한 멘탈리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선영 선수와의 수비 호흡 처음으로 제대로 맞춰봤는데 선영 선수가 든든해할 만한 좋은 수비력이었고요. 소연 선수가 수비로 내려갔을 때는 좀 아쉽기도 했어요. 서로 동선이 좀 겹치는 모습. 확실히 선영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 호흡을 더 가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88년생 막내 불나방 듀오죠. 소연 선수와 가령 선수. 앞으로의 호흡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액션리스타의 정예인 이혜정 선수와의 대결이 있거든요. 또 수비수로서 어떤 멋진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강소연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 기록했습니다. 선영 선수의 1차 슛, 리나 선수 맞고 흘렀죠. 그 세컨볼을 잡아서 왼쪽 사이드로 이동한 선영 선수에게 재투입해줍니다. 선영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죠. 골은 한 골 챌린지에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어시는 첫 어시였습니다. 자, 전반 초반 다영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이 있었죠.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에서 소연 선수의 강슛, 아유미 키퍼가 선방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요. 슈팅 타이밍도 챌린지 때보다 조금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올스타전에서 보여줬던 그 피지컬 듀오 노윤주 선수와 함께했던 그 압박의 느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비 지표는 꽤 좋은 편이긴 했는데요. 부상의 여파 등이 좀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결정적 수비 장면도 있었어요. 보경 선수의 1차 슛은 해경 키퍼가 막았고 2차 슛 파포스트로 오는 것 소연 선수가 슛블락을 해서 또 클린시트에 기여를 했죠. 또한 보경 선수의 역습 상황 빠른 스피드로 먼저 수비 커버를 하면서 역습을 차단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공격과 수비 다 되는 멀티 자원 조재진 감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귀한 자원이죠. 다음은 액션이스타와의 일전인데요. 피지컬과 스피드 대결 상대의 정혜인 선수, 이영진 선수, 이혜정 선수와의 맞대결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조재진 감독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후반 7분이면 득점 상황이었거든요. 경기 기록지에 나와 있었는데요. 경고 한 장을 받았습니다. 아나콘다의 첫 승을 거둔 감독이지만 마지막 경기 2골 쿠션이 있었음에도 1대3으로 지면서 아나콘다가 방출이 되었죠.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 탑걸에 승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명예는 회복을 했습니다. 분명히 큰 승리지만 방심은 아직 금물입니다. 아직 액션이스타와의 경기는 남아 있습니다. 첫 미팅에서 선수들을 분석 진단했습니다. 가령엔 소연 선수에게는 스피드, 체력, 몸싸움 다 좋다. 골대녀 최상위 피지컬이다 라는 장점을 말했고 약점으로는 수비력, 덤비는 수비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아 선수에게는 위치 선정 좋고 골 냄새 잘 맞는다. 골 결정력 좋고 헤딩 능력 좋다. 단점으로는 체력 그리고 몸싸움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팀의 1차 목표는 슈퍼리그 조별 예선 통과라고 했거든요.
우선 탑거를 꺾었기 때문에 확률은 높아졌습니다. 이제 액션이를 잘 상대해야겠죠. 첫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수비라고 했고요. 특히 상대 에이스 김보경 선수를 맨투맨하기 위해서 가령 선수를 전담 마크 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리나 유빈 수비 듀오에 아유미 키퍼까지 특히 전반전의 공격 작업이 매우 어려웠던 불나방이었습니다. 상대 패스 축구에 점유율도 많이 내줬죠. 하프타임 때 선영 선수를 포워드로 소연 선수를 선영 선수가 있던 디펜더 자리로 보냅니다. 골 넣을 사람 보경이밖에 없다. 오른발만 조심해라. 왼발은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결과적으로 박선영 선수가 결국 결승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이 전술 변화가 성공적이었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선영, 소연 돌아가면서 이 수비수들도 기여를 해줬지만 보경의 유효슛만 6개, 리나인 다영의 결정적 찬스도 막았던 것 바로 안혜경 키퍼였죠. 이 미친 선방력 아니었으면 전반전부터 어려울 뻔했습니다. 만약에 한두 개라도 허용했다면 불나방이 만회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수아, 가령, 소연 젊은 불나방과 케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3인방과 함께 슈퍼리그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해요. 불나방은 액셔니스타에게 1회 슈퍼리그에서 0대2로 진 경험도 있었어요. 잘 0대0으로 끌고 가다가 서동주 선수의 핸드볼이 PK로 연결이 되면서 무너지게 되었죠. 두 번째 골도 MT넷이었고요. 탑골도 여전히 토너먼트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골득실 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길은 역시 2승을 하는 거죠. 조재진 감독 액션이전은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탑걸의 평점입니다. 체리나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면서 진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유빈 선수와 더불어서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 보여줬습니다. 패스 시도와 성공 상당히 정확도 높죠. 박선영 선수 상대로 분명히 한 골을 내줬지만 리나, 유빈, 아유미가 이루는 이 탑걸의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터치 정말 좋아졌습니다. 보경 선수의 롱패스도 탁탁 받아냈고요. 올스타전에서도 보여줬었죠. 발바닥을 활용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 이걸로 볼키핑도 이 경기에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기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보경 리나 호흡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득점 루트인데 여기서 골이 안 나왔던 게 좀 아쉽죠. 보경의 킥인 안면 헤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얼굴에 맞으면서 좀 아쉬웠죠. 고개를 돌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빠르게 날아왔기 때문에 리나 선수도 반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간접 프리킥 상황 유빈, 보경, 리나로 이어지는 이 보경 패스 리나 슛. 이것도 유력한 장면이었는데요. 안혜경 키퍼가 선방해버리죠. 그리고 단독 솔로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가령 선수의 볼을 스틸해서 슛까지 연결하는 빗나갔지만 흐름이 좀 답답했거든요. 시원했던 슈팅 보여줬습니다. 지난 우승 시즌에 3골 2도움으로 맹활약했던 리나 선수였어요. 결국 보경 선수가 안 터질 때는 리나 선수나 유빈 선수가 해줘야 되거든요. 각각 3골씩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결국 팀 최다 연승은 7연승에서 멈췄습니다. 액션이와 타이 기록이죠. 8연승에는 아쉽게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액션이전을 반드시 이기면 토너먼트 희망 아직 있거든요.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유미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세이브 2개, 그중 하나는 슈퍼 세이브, 캐치 10개의 클리어나 캐치가 많았던 경기였네요. 사실 상대에게 거의 위협이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상대 공격이 시원찮았거든요. 선영 선수에게 이 실점했지만 이것도 유빈의 굴절골, 팝포스트로 가던 궤적이 니어포스트로 꺾이면서 키퍼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 다영 선수가 그냥 볼을 두고 가버리죠. 강소연의 페널티 에리어 지역 강슛이 나왔는데요. 막아내면서 아유미 키퍼다운 안정적인 볼키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3대 절대자, 3대 박선영으로 등극도 했고요. 7연승 우승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자 하는 갈증이 아유미 키퍼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참 잘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키퍼로서 한계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병지 감독을 만나서 이 나가는 판단력에 대한 지도를 받았는데요. 한 번이지만 클리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티칭이 혼선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됐는데요. 현장에서 1실점하긴 했지만 잘 적용을 했습니다. 자, 경기를 좀 우세하게 컨트롤을 했어요. 결국 1실점 나왔지만 무득점 패배는 팀으로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자, 다음 경기 또 절대자에 가까워진 또 다른 그녀 정혜인 선수를 상대해야 되는데요. 액션 이전에 아신 모드 꼭 필요하게 했고요. 매우 흥미로운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빈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실점 전까지는 분명히 영예의 균형을 이루어줬고요. 수비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줬고 빌드업에서도 핵심 역할, 시도와 성공 다 준수하죠. 슈팅이 좀 부족했던 것 빼고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유빈 선수라면 평균 3개, 4개 정도의 슛은 좀 때려줘야 되는데요. 세트피스 시에 유빈 선수를 더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팀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자, 유빈 선수 4번의 자책골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책골은 아닙니다. 오픈 찬스가 났기 때문에 슈팅 각도 좁히려 들어가다가 오히려 굴절을 허용했죠. 그리고 박선영 선수의 슛이 또 좋았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슛이었고 유빈 선수 입장에서는 리나 선수가 뚫린 부분을 수비 커버 들어간 거죠. 자, 유빈 선수 3골, 중거리 슛은 아이린 키퍼나 노윤주 키퍼, 재능 있는 키퍼들도 어려워할 만큼 좋은 득점 루트입니다. 자, 탑걸의 세트피스 패턴, 오히려 결승전 때보다 오히려 단조로워졌어요. 좀 아쉽고요. 자, 다음 경기 자책골 유도 1위 정혜인 선수와 다시 조우하게 되는데요. 이 4번의 자책골의 그 시작, 첫 번째 자책골이 바로 정혜인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거든요. 시즌2 때 0대1로 졌을 때 유빈 선수가 자책골을 기록했죠. 그때 그 패배를 서력할 기회, 유빈 선수가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김보경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6개의 유효슛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가령 상대 7개의 슈팅을 했습니다. 조재진 감독이 오른발을 잡는다고는 했지만 사실 수비 성공은 3차례뿐이었거든요. 김보경 선수 직접 골문을 노린 것뿐만 아니고 찬스 메이킹 또한 4차례 이상을 보여줬어요. 결국 보경을 막은 건 수비라기보다는 안혜경 키퍼였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후반전에는 바깥쪽으로 치던 게 아니라 안쪽, 중앙 쪽으로 치기 시작하면서 더 좋은 찬스들을 만들기도 했죠. 그때도 안혜경 키퍼의 신들린 선방 대단했습니다. 지난주 경서 선수도 그랬고요. 왼쪽 사이드로 다영 선수와 좀 스위치를 하면서 반대발 포지션에서 공격하는 거 좋습니다. 왼발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크로스는 좀 어려워지지만 슈팅 각도 면에서는 파포스트 니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지거든요. 경서도 김보경 선수도 왼쪽으로 좀 스위칭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보경 선수의 찬스 메이킹 좋았습니다. 딱 감미연 선수만큼의 빈자리가 이 팀 쪽으로 보이더군요. 지난 우승할 때 준결승 결승에서 연속골을 보여줬던 간달프 매직입니다. 좋은 찬스들에서 간달프의 결정력 있었다면 들어갔을 장면들이지 않았나? 그런 찬스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미연 선수가 그리웠을 보경 선수입니다. 공민지 선수에게는 평점 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전반 다영과 교체가 되면서 골대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보경 선수의 좋은 패스를 놓치거나 유빈 선수의 패스를 보지 않고 가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수아 선수에게 커트를 당하는데요. 유빈 선수가 바로 커버를 해주죠. 아직은 역시 삐약이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스피드가 빠르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우승 시즌에 감미연 선수가 2골 1어시를 기록해줬거든요. 특히 토너먼트에서 대단했죠. 다영 선수와 함께 이 민지 선수가 이 감미연 선수의 자리를 잘 메워줘야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 삐약이 타이틀을 다는 선수들도 있고 포워드 2경기 만에 골을 넣는 선수, 삐약이 대장이라고 저희가 별명을 붙인 리사 선수 같은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지 선수가 어느 쪽으로 포텐셜을 터뜨릴지 궁금해지거든요. 앞으로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영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경기 막판에 결정적인 찬스 유효슛 포함해서 두 번의 유효슛 있었지만 터치가 길어서 슛 못한 게 일단 두 번이 있었습니다. 돌파를 잘하기도 했고 위치 선정을 잘하기도 했습니다만 마지막 터치가 길어서 슈팅을 못하는 것, 마치 아나콘다의 박은영 선수, 그것도 첫 골 넣기 전에 박은영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박은영 선수도 마수거리 골을 넣은 다음에는 간결한 마무리 보여줬거든요. 자, 전반 초반에는 페널티 에리어 지역에서 공을 놓고 가버리는 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보경 선수가 나가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패스했다고 생각하고 간 것 같은데 실점 위기가 되었죠. 소연 선수의 슛, 아유미 키퍼가 잘 막으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경의 코너킥 때 다영이 좋은 위치를 선점합니다. 페널티 에리어 지역 안에서 슈팅 찬스인데 헛발질을 했죠. 아쉬웠습니다. 큰 스윙할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컨택, 갖다 대기만 해도 되죠. 전반전에 특히 좋았던 부분은 오른쪽 사이드로 크게 벌려주면서 공간도 확보하고 동료인 유빈 선수가 패스하기 좋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프 더 볼 움직임 좋았고요. 하지만 보경의 좋은 패스를 놓친 것만 해도 한 4차례 정도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간달프의 존재감을 메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월클의 나티 선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 시즌에는 1러시에 그치면서 구잘의 존재감, 구잘의 공백을 메우기는 좀 아쉬웠던 활약이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2골 2어시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나간 선수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 그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 남은 선수의 역할일 텐데요. 나간 선수의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것은 아직은 조금 그 존재감이 아쉽다는 얘기죠. 나티 선수는 올스타전에서도 팀의 흐름을 바꾸는 인상적인 활약까지 해줬죠. 다영 선수도 충분히 좋은 활약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스밍파와의 경기에서도 인상적이었죠. 다코스 2기의 명실상부 에이스 역할을 했고요. 딱 마무리만 아쉬웠죠. 특유의 돌파력, 빠른 스피드 바탕으로 이미 빠른 발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무리 능력만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병지 감독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새 시즌 연속 5, 6위전으로 향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액션 이전을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요. 토너먼트에 진출해야만 강등 메이커의 이미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진 감독 상대로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개벤 시절에 추구하던 패스 축구, 탑걸과는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2시즌 연속 강등의 불명예가 있었죠. 개벤도 6위, 국대팸도 6위라면서 다이렉트 강등을 했거든요. 하지만 김병지 감독은 정작 슈퍼리그 팀을 계속해서 추첨으로 뽑으면서 챌린지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시즌2 때 풀리게 한 것을 제외하면 챌린지 출범 이후로는 한 번도 챌린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럭키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김병지 감독 어느새 6연패를 했습니다. 한때는 10승 고지를 눈앞에 둔 가장 먼저 9승에 도달을 했죠. 9승 3패에서 9승 9패까지 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아유미 키퍼에 대해 분석 진단을 했었죠. 수비 지시하는 것, 스위핑이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골문 비우는 판단력에 관한 훈련, 압박을 하고 클리어를 하는 것을 훈련을 했습니다. 자, 지난 결승전에 비해서 탑걸의 세트피스가 상당히 단조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조로우면 단조로울수록 수비는 막기가 더 좋죠. 김보경과 유빈 선수는 중거리 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리나 선수는 헤더가 가능한 선수죠. 다영 선수는 페널티 에리어 지역 좋은 위치 선정을 하는 선수입니다. 각각의 장점이 많은 탑걸 선수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세트피스가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전반전은 득점만 빼고는 패스 축구 그리고 보경 선수의 슈팅으로 압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패스 시도를 비교해봐도 전반전만 81, 성공 55, 패스 시도 36에 21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 끝나고는 더 많은 차이가 나긴 했지만요. 하프타임 때
고경 선수를 중앙에 위치할 것을 주문을 하죠. 그래서 미끼 역할을 하면서 빈 공간이 나오면 다영이 그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1대1 찬스 맞이한다. 뭐 이런 작전을 얘기했는데요. 정작 불나방 수비가 딸려 나오지를 않으면서 이런 장면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박선영 선수가 공격으로 올라오면서 결승골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김병지 감독은 최진철 감독과 더불어서 골대녀 최장수 감독이죠. 파일럿부터 함께 해왔고요. 개벤저스의 빌드업 축구를 시작으로 골대녀를 사실 선도해 왔습니다. 리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개벤저스의 슈퍼리그부터 이 아쉬운 성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철 감독은 마침내 우승의 별도 달았고요. 지난번에는 스밍파가 발라드림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골대녀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최진철 감독, 김병지 감독과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액션이스타를 잡고 토너먼트 진출, 그리고 포디움에 오를 수 있는 3위 이상의 성적을 그래도 기록한다면 어느 정도의 명예회복 김병지 감독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음 액션이스타전을 정말 단두대 매치처럼 간절하게 임해야겠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나방입니다. 박선영 9, 안혜경 9점에 MOM, 홍수아 7, 박가령 8, 강소연 7, 조재진 감독 8점입니다. 탑걸입니다. 체리나 8점에 민트별, 아유미 7.5, 유빈 7.5, 김보경 8, 공민지 5, 다영 7, 김병지 감독 6점입니다. 슈퍼리그 A조의 순위표입니다. 이번에는 A조가 더 죽음의 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라이브 방송 때 나왔었는데요. 불나방이 선두에 나섭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박선영 선수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 강소연 선수 1어시 기록했죠.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박선영 선수가 오랜만에 한 골 추가하면서 8골, 송소희 선수와 동률 공동 5위가 됐네요.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 이현희 선수, 김승혜 선수, 김희정 선수 순위입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박선영 선수가 10개 공격 포인트, 8골의 2어시가 되면서 오나미 사오리 선수와 동률이 되었네요. 감독 기록입니다. 김병지 감독 18경기 9승 9패가 되면서 승률 5할, 최근에 6연패 좀 좋지가 않습니다. 조재진 감독은 8경기 5승 3패가 됐고요. 조재진 감독의 특징은 연패가 없다는 거죠. 1패하면 반드시 그 다음엔 승을 하는 또 독특한 기록이 있습니다. 팀 기록입니다. 불나방이 9승 5패를 기록하면서 10승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호 10승팀이 될 수가 있을지요. 탑걸은 7연승을 마지막으로 연승 행진이 끊겨버렸습니다. 스트릭에 1패가 기록됐고요. 8승 5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 그리고 승점 순으로 순위를 나열한 건데요. 불나방이 승부차기에서 3패, 그러니까 성적이 9승 3무 2패가 됩니다. 승부차기는 무승부가 되니까요. 승점 30점이 되고요. 득점과 실점, 골 득실자까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액션이스타가 8승 3무 4패, 승점 27점. 구척이 6승 4무 9패, 3위가 되더라고요. 4경기나 승부차기였으니까요. 그 중에 패가 많았는데 그게 무로 가면서 승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벤저스의 경우가 가장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10승 고지에 오른 팀인데 7승이 승부차기죠. 그럼 이게 승에서 무로 가게 되면서 3승 7무가 돼버립니다. 승점에서 많은 손해가 생기는 개벤저스가 되겠고요. 발라드림 또한 6경기나 치르게 됐죠. 승점이 9점이 됩니다. 구척장시는 경기도 19경기 가장 많이 치렀고 골도 최다골 30골이고 실점도 최다 실점 41 실점을 했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경기를 한 만큼 많은 기록을 갖고 있네요. 다음 경기는 다시 챌린지 리그입니다. 원더우먼과 국대 패밀리의 대결. 누가 리얼 레드냐. 사실 원더우먼이 후배팀이라 그런지 블랙으로 유니폼을 바꾸긴 했죠.
요니피 키퍼가 하차를 한 것으로 보이고 키썸이 키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수가 영입이 되죠.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신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레드카드를 받은 것으로 보이죠. 기존에 나왔던 룰은 3분이나 퇴장을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룰 수정이 좀 있을지 어떻게 적용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0분 경기에서 3분 퇴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러닝 타임으로 적용을 할지 아니면 농구처럼 스타피지 타임으로 할지요. 스타피지 타임으로 하면 너무 3분이 긴 거고 러닝 타임으로 하면 그나마 날 텐데 골대녀 제작진이 어떤 판단을 했을지 보겠고요. 김태형 감독의 국대 패밀리 이제 새롭게 개편을 했죠. 명서현 선수가 또 키포로 들어갑니다. 수비에는 김수현 선수가 핵심을 이루면서 남이의 선수가 아마 수비 쪽으로 가지 않을까. 혹은 광민정 선수와 스위칭을 할 수도 있고요. 황희정 선수는 아직 부상이 있어 보였고요. 김민지 선수는 빠른 발을 이용해서 공격수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챌린지 리그와 슈퍼리그 두 경기 연속 1대 0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비록 골은 많이 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경기 보여주셔서 선수분들과 감독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 버틀러였습니다.